내가 널 안을 때마다 매일 다른 남자의 냄새가 난단 말이야. 오빠는 너무 책상 앞에만 앉아서 일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한 거 알아?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이라고? 오늘은 내 몸에서 남자의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나고 있어. 어제는 남자의 살 냄새, 그제는 내가 평생 처음 맡아보는 남자 스킨 냄새였어. 넌 매일 다른 남자의 냄새를 품고 돌아오는 거야. 오빠, 난 그냥 이모 공장에서 일하고 왔어. 오빠가 예민한 거야. 내가 오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래, 나도 널 사랑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널 사랑해. 하지만 냄새가 나는 걸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저희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연 나팔수의 구독자님께서 제보해 주신 자신이 직접 겪은 사연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인 줄 알고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너무나 순수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남자들의 바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야기와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돈 들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것이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의왕의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집은 넓지 않지만 제가 만든 책상과 그 위에 컴퓨터 모니터, 작업기기, 그리고 저의 영원한 친구이자 대화 상대인 반려견 돌비가 있어서 더 바랄 것 없이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컴퓨터를 만지는 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하고 연애할 때 저는 키보드와 납땜 인두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길이었고 어느새 30살이 되었을 때는 프리랜서 시스템 엔지니어이자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연봉 1억을 넘어받을 정도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모태솔로로 컴퓨터에 들어붙어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해본 기억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혼자라는 말이 저는 어울렸고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가던 강아지 카페에서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성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늘어진 머리, 하얗고 고운 피부, 청순한 모습에 가끔은 마치 먼 곳을 바라다 보는 듯한 눈빛은 나의 마음을 그녀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품에 안고 있는 작은 흰색 포메라니안. 그녀는 처음에는 조용히 커피만 마시며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제가 돌비에게 간식을 주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건넸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돌비예요? 너무 귀엽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떨려본 적 없던 제가 이 여자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고 그녀는 서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랐고 지금은 고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혼자 살고 강아지를 아끼고 조용한 삶을 좋아한다는 말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고요하면서도 아주 깊은 바다처럼 속을 알 수 없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매력적이었고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의 한마디 웃음이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오빠,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서다희 씨가 내게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시간은 느릿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녀는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옮길 건데 짐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사짐 센터에 연락하기에는 너무 간단한 짐이에요. 그렇지만 제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이라 좀 어중간한 상태예요. 괜찮으시면 오빠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녁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은 믿는 사람에게만 부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생각에 그날 나는 작업도 미뤄두고 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서울 강서구의 외진 골목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낡고 내부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짐은 박스 몇 개와 옷가지 정도였지만 도착한 순간 오피스텔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 줄 거야? 말만 하지 말고! 나는 깜짝 놀라며 안을 바라봤고 서다희 씨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거칠게 서류를 내밀며 고함쳤고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이 아, 당신이 그 남자야? 이 여자 2천만 원 빚 있는데 같이 갚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서다희 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죄송해요. 이모 때문에 제가 보증을 잘못 서서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무너져 내리면서 동시에 지켜줘야 한다는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고 누군가를 보호해 본 적 없는 내게 처음으로 이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감정이 스며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 떨리는 목소리는 연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냈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마지막 통장에 남아있던 잔액과 저축을 합쳐 2천만 원을 현장에서 송금했습니다. 사채업자는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더니 뭐, 나야 고맙지?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다희 씨는 내게 와락 안겨 울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빠 아니었으면 전 끝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손끝이 더 자주 내 어깨를 스쳤고 통화할 땐 언제나 사랑해요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 나는 세상이 환하게 변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 사람이었고 나는 그녀를 평생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철저하게 설계된 연극 속으로 들어간 배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채업자와의 일 이후 다희 씨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오빠 잘 잤어요 라는 문자로 하루를 시작했고 내가 피곤해하면 조용히 와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면 밥을 떠주고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방해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빠는 진짜 나한테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은 너무도 따뜻했고 그 말에 나는 마음 전체를 내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녀가 필요로 하는 건 내 마음과 보호였으니까요. 다희 씨는 마치 상처 입은 새처럼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오고는 어느 순간 확 안겨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고마워요라고 속삭일 때면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주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고모 공장에서 월급이 밀려서 강아지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휴대폰 요금이 밀려서 번호가 끊기면 큰일 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는 조금씩 지갑을 열었고 그렇게 몇 백이 쌓여 1,000단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돈이 8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겐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나눈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선배와의 자리에 인사도 시킬 겸 함께 나갔습니다. 선배는 룸살롱을 당시에도 운영하고 있었고 또 이전에도 그쪽으로 경력이 제법 있는 선배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희 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선배는 다희 씨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술잔을 돌리며 나를 따로 부르더군요. 지훈아, 너 요즘 진짜 좋아 보인다. 근데 말이야, 너 여자 보통이 아닌 거 아니?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괜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 여자 10% 같은 느낌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업계에서 10% 안에 드는 애들이 있거든. 진짜 관리 잘하고 순진하게 보이는 스타일.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뚝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냐, 다희는 그런 애가 아니야. 지금껏 나한테 얼마나 따뜻했는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다희 씨는 나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진짜 고마웠어요.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녀는 여전히 눈이 예뻤고 손은 따뜻했고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품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늘 늦게 출근을 하고 항상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 일이 있기 이전에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면 나는 출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서다희 씨의 품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도 웃음도 똑같은데 그녀의 체온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진짜 무언가 달라진 걸까? 이런 의심이 시작된 건 어느 날 그녀와 함께 누워있던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건 내가 쓰는 향도 아니고
그녀가 평소에 뿌리는 바디미스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진하고 더 선명하고 분명히 남자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반복됐다는 겁니다. 어쩔 땐 술 냄새가 섞여 있었고 어쩔 땐 담배 냄새가, 심지어 땀과 향수가 섞인 이질적인 남자의 살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꼭 끌어안고 오빠, 나 진짜 오빠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눈동자는 여전히 깊었고 그 손길은 변함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 말을 던지듯이 내가 널 안을 때마다 매일 다른 남자의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러자 그녀는 조금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오빠는 너무 책상 앞에만 앉아서 일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한 거 알아?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이라고? 오늘은 내 몸에서 남자의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나고 있어. 어제는 남자의 살 냄새, 그제는 내가 평생 처음 맡아보는 남자 스킨 냄새였어. 넌 매일 다른 남자의 냄새를 품고 돌아오는 거야. 오빠, 난 그냥 이모 공장에서 일하고 왔어. 오빠가 예민한 거야. 내가 오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래 나도 널 사랑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널 사랑해. 하지만 냄새가 나는 걸 어떻게 해. 그녀를 믿고 싶은 마음과 눈앞의 현실이 내 가슴을 찢는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그녀를 안고 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장면이 떠올랐고 그녀의 미소가 점점 연기처럼 허망해졌습니다.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사랑받은 적이 없는 걸까? 나는 내 방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움직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틀렸던 걸까? 내가 그녀에게 잘못한 게 있었던가? 나는 폭력도, 억압도, 의심도 하지 않았고 그녀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줬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건넸고 일정도 그녀에 맞췄고 그녀의 말투, 표정, 리듬에 내 일상이 맞춰져 버렸는데 그런 내가 왜 지금 남자 향기를 뒤집어 쓴 그녀의 체온을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 돌비는 조용히 내 다리 옆에 누워 있었고 나는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냄새를 먼저 맡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미소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녀의 채취 속에 숨겨진 진실을 먼저 찾는 남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요즘 들어 강아지 카페에 가는 게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늘 다정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나를 피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을 걸어오던 사장님도 간식 챙겨주던 아주머니도 어느 순간부터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낌새들이 내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다희 씨는 여전히 오빠, 요즘 왜 이렇게 기운 없어요? 라며 내 눈을 바라보지만 나는 그 눈동자 뒤에 숨은 의도를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여자친구분 좀 편하게 놔주세요. 네, 자꾸 때리고 감시하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혼자 나오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항상 둘이 붙어 있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요, 다희 씨를요? 나는 한 번도 그녀를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그녀의 말에 따랐고 한 번도 외출을 막은 적도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그런 남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천천히 내 주변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희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오빠, 내일 뭐 먹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녀 앞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없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나는 점점 침묵 속에 잠겨갔습니다. 사랑을 의심한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녀를 믿었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희 씨는 매우 기쁜 얼굴로 오빠 나 일본 가요? 서다희 씨가 내게 그렇게 말한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내 앞에 앉아 일본 쪽에서 모델 계약이 들어왔어요. 평소의 꿈이었거든요.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상치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한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마음먹은 지 이미 오래였고, 그녀 또한 늘상 사랑한다는 말에 의심하지도 않았기에 일본으로 간다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와 의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일본으로 가는 것을 확정한 다음에 통보를 저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모두 무엇인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쉬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이모 이야기, 사채, 공장일, 그리고 감시당하는 여자라는 소문까지 그 모든 게 뭔가 연결되는 듯한 불안한 퍼즐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공항까지 그녀를 배웅했고 잘 다녀와, 꼭 연락해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나를 안고 오빠, 나 진짜 사랑해요. 라고 말했고 나는 공항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은 뜨거워지고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다희 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카톡은 읽히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으며 그녀가 올리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돼 있었습니다. 내 삶은 또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 속엔 더 이상 평온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한 기억만 남은 채 나는 그녀의 흔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 카페에 나갔다가 지인이 건넨 말이 내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희씨, 일본 안 갔어요. 청양리 쪽에서 봤다는 사람들 있어요.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선배의 입을 통해 사실로 못 박혔습니다. 야, 너 아직도 모르냐? 다이 그 여자 청량리 사창가에 있어. 사채 못 갚고 지금도 몸 팔면서 버틴다더라. 이젠 나이가 있으니까 계속 그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와 사채업자의 등장, 짐 옮기는 날의 눈물, 사람들의 시선, 카페 사장의 경고, 그녀의 몸에서 나는 남자의 냄새, 그 모든 것들이 연극이었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녀가 만든 사랑이라는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할극의 조연이었고 감정을 진심으로 믿었던 멍청한 관객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녀에게서 나는 남자의 냄새를 알고 난 이후로 그녀는 정체가 탈로 날 것을 알고 미리 도망을 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돌비에게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그녀가 처음 미소 지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이야, 넌 대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왔던 거니? 나는 처음으로 다희 씨에게 보낸 카톡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오빠가 날 살려줬어요. 그 말들을 보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는 누군가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지.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완전히 죽임을 당했구나. 모니터를 켜면 그녀와 함께 있던 그 공간이 떠오를까 봐 무서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왜 나한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스스로를 수십 번 되묻다가 돌비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돌비야, 아빠가 너무 바보였지.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고 거울 속에 내 얼굴은 점점 초췌해지고 어깨는 구부정해졌으며 눈 밑은 꺼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인생에서 사라졌을 뿐인데 내 인생 전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이웃이 현관에 김밥 도시락을 두고 가던 날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는데 이 도시락이 날 살아있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려온 청량리의 소문, 그리고 선배의 말. 그 여자 청량리 사창가에 있다. 사채 못 갚아서 몸 팔면서 버틴다더라.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충격도 분노도 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모든 감정이 고장난 상태였고 그 말을 들은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날 속였다는 사실보다 나는 그 속임수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돌비만이 내 곁에서 매일 묵묵히 나를 지켜봤습니다. 그 작은 생명조차 없었다면 나는 아마 정말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떠난 뒤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일도, 인간관계도,
감정도.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용기 내어 돌비와 산책을 나갔고 그곳에서 지금의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차분한 눈빛, 정갈한 말투. 그녀는 나보다 10살 어린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부드럽게 대해줬고 무언가 묻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홍익대학교 석사 과정을 마친 정식 디자이너였고 이미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과 차량 2대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고졸해 과거에 찌든 나와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조건보다 마음을 봐요. 그리고 지훈 씨는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에요. 그 말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내 책상 위 먼지를 닦아주며 이제 다시 이 손으로 멋진 것 만들어봐요라고 했고 내가 묵혀두었던 장비들을 하나하나 다시 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돌비를 정말 진심으로 아껴줬습니다. 강아지 간식을 만들어주고 눈 마주치며 웃어주고 가끔은 돌비에게 말을 걸며 혼자 웃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보호받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많이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고개 들고 기대도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지훈 씨를 만든 거라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에요. 지금 나는 그녀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고 그녀가 준비해준 집과 차 안에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과 영상으로 다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녀의 흔적이 떠오릅니다. 오피스텔의 침묵, 카페의 시선, 그녀의 몸에서 나던 냄새.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나를 찌르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줬고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줬으며 지금 이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만든 자격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